안녕하세요. 최은정 교수입니다. 미디어 프리젠테이션 활용, 프리젠테이션 스피치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실제 프리젠테이션을 실행하실 때의 다양한 팁들, 그 다음에 지켜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의 맨 처음의 시작은 인사하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선 인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한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겠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여대 최은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네, 인사를 하는 게 있고요. 말을 하면서 인사를 같이 하는 거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은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을 먼저 하는 거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라고 하고 고개를 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먼저 하는 것과 동시에 하는 것, 나중에 하는 것, 뭐가 가장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말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선 제가 발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 청중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 수그리게 되기 때문에 소리가 작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안녕하세요. 최현정 교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고개를 숙이면 청중들이 저에 대한 집중도 되고 제가 예의를 차려서 인사하는 것까지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인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인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몸 인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자,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네, 첫인상, 첫 실수하지 않도록 많이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처음에는 약간 판에 박힌 듯한 표현, 그러니까 청중들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될 영광을 주셔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큰 영광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주제를 안내할 때도요, 딱딱하게 읽지 마시고, 풀어서 얘기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정보화 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인사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 이걸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부탁하는지, 이 발표를 통해서 귀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의 스피치 스킬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개요와 함께 시간을 말씀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중들은 굉장히 시간에 민감합니다. 예, 가급적 탁 맞추시는 게 좋겠죠. 예, 발표는 뭐 1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2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인 거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안내를 같이 해주셔도 좋아요. 예, 수시로 질문을 받을지 아니면 별도의 시간을 할당할지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중이 많은 경우에는 질문은 발표가 끝난 뒤에 받겠습니다가 좋고요. 청중이 적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질문해달라고 이렇게 약간 열린 형태로 유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배포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파란색 표지의 배포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배포 자료가 몇 장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배포 자료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액션을 한번 하게 되죠. 그러면 좀 주변이 환기가 됩니다. 집중도 좀 더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종료 이후에 일정이 있다면 같이 안내를 해주시면 좋죠. 뭐 발표 후에 뭐 티타임이 있습니다. 시연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을 조금 해야겠죠? 스피치의 진행을. 자, 우선 차렷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예,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고 차렷 자세가 좋고요. 이렇게 앞으로 모은 자세는 조금 안 좋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여성 기상캐스터들이 그 자세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손을 모아서 아래로 내리는 건 여성의 경우는 괜찮다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뭐 권장하는 자세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을 가리킬 때는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포인터로 가리키셔야 되죠. 아니면 손으로 가리킬 경우에는 이제 손바닥으로 가리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휘봉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을 포인팅하고 나서는 네, 이제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게 좋고요. 너무 과도한 액션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이후에도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 컨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도 사람은 음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말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시선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시선은 어디를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 지금은 카메라를 봐야지 여러분을 이제 응시하는 걸로 보이겠죠? 이제 실제 강의장에서 누굴 봐야 돼요? 네, 학생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청중들을 봐야 돼요. 청중들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상대방 눈을 너무 많이 보면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콧잔등 정도 보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그재그라고 하는데요. 볼 때 계속 한 사람만 뚫어지게 보지 말고 이 사람도 봤다, 저 사람도 봤다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이제 추임새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스피치 할 때 이걸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 습관인 거죠. 저는 예전에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 중간중간에. 이걸 고치셔야 돼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네, 녹음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네, 녹음해서 자꾸 들어보시면 자기의 언어 습관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급적 큰 소리로 발표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작은 소리가 조금 더 집중력은 있다고 했는데 계속 작은 소리로만 얘기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자료를 하다 보면 오탈자가 꼭 나와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당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제 없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이제 심각한 오류다 그러면 발표 자료에 좀 오류가 있습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또 고치면서 한 번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죠. 네.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연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스피치에 능하신 게 많이 해보셔서 그래요. 많이 해보셔도 안 그런 분들도 대부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도 해보면 해볼수록 점점 나아지고 달라지는 거를 느낍니다. 자, 이제 스피치의 마무리 지점이에요. 마무리는 이제 곧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도 제 슬라이드가 지금 좀 많이 남았네요. 11장이 남았네요. 네, 11장이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진행하고 끝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예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결언을 한번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메시지, 슬로건 같은 걸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스피치 잘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뭐 이런 식의 약간의 힘을 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입사할 때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커다란 프레젠테이션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짧게 끝내는 게 좋아요. 마무리를 길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마무리쯤 가면 중요한 게 얘기해야 된 거를 까먹는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막 다시 가서 여기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새로운 정보는 언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자료 챙기시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팔로우업 차회원에서 이메일 정도는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어조로 끝내고 꼭 감사의 메시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질의응답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질의응답, 많이 있진 않지만 이제 간혹 발생하겠죠. 그러면 질의자와의 아이 컨택을 하면서 경청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의 내용이 다소 제 발표 자료, 발표 내용과 엇나가거나 또는 약간 디스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도 인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 부분,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질문 내용은 이제 쭉 정리를 해서 어때요? 모두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방금 질의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공유를 조금 이제 알려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은 어떻게 해요? 모두한테 하셔야 돼요. 질의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당사자한테 마지막에 확인하는 거죠. 질문이 여기서 막 말씀하고 질문하신 분 이해되셨나요? 해결되셨나요?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질문이 여러 개다 그러면 한꺼번에 받아서 조금 시간을 갖고 해결하시는 것도 좋겠죠. 자, 간혹 난처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난처한 질문의 경우는 의도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약간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지를 보는 게 좋고요. 감정은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고, 혹시 뭔가 실수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한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뭐 추후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약간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있다 그러면 유사한 내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죠.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만드실 때 팁인데요. 발표를 하기 위한 슬라이드가 예를 들어서 20장이다. 그럼 20장만 만들지 마시고 여유 있게 몇 개를 더 만드시는 거예요. 발표 자료와 연관된 걸. 그럼 예를 들어 질문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발표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부가적으로 준비한 자료에 있다. 그럼 그걸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표할 때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고려했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라고 말씀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하면 청중들이 굉장한 신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약간의 질의응답에 대처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연 슬라이드를 만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유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제 프레젠테이션 전날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보통 날밤새죠. 근데 그러면 안 되고요. 숙면을 취하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표에 사용하는 예화나 기법은 최신 걸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은 완벽하게 소화를 해두셔야겠죠. 그리고 발표 시간 변경에 대비해서 버전을 여러 개 만드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짧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작 부분을 제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매끄럽게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미리 가셔서 동선을 좀 파악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필요하시면 현장의 마이크라든지 또는 환경이 어떤지 내가 말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전달이 되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발표하러 갈 때 이제 혼자 가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요. 시계가 딱 정면에 있지 않은 이상은 이제 시간 표시를 해달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15분짜리 발표다 그러면 10분쯤에 한번 손들고 13분 중에 한번 손들고 이렇게 이제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필요도 있죠. 이제 시작 전에는 안면 근육을 좀 이완을 시키시고요. 물을 좀 마실 필요가 있고요. 발음을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보고 하기가 좀 민망하지만 요거 있죠. 이거 이렇게 투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아나운서들이 그 입을 풀 때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걸 많이 하시거나 이제 약간 이렇게 뭐죠? 우리 간장 공장장 이거 있죠? 그런 발음들 좀 많이 해놓으시면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발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발표할 때 너무 열의에 넘쳐가지고 막 표현을 남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약간 금기시하는 내용, 예를 들어서 뭐 학력, 직업, 요즘에 이제 성별, 그 다음에 종교 이런 차별적인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서울여대 와서 여성들은 너무 타율적이고 여성들은 군대도 안 가는데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또는 뭐 지방에 가서 너무 수도권 중심의 얘기를 한다든지 수도권에서 뭐 비하하는 발언을 이런 거는 좀 안 좋겠죠.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끔 경쟁 PT로 밖에 심사를 나가면 그 상대방 여러 팀이 들어와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조금 눈살을 찌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를 비하를 해요. 그냥 그쪽 팀은 뭐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어때요? 우리가 뭘 잘하는지를 어필하는 게 좋아요. 이 객관적인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업계 1위입니다. 뭐 저희가 점유율이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상대적으로 본인들을 부각을 시키는 게 필요하지 상대를 이제 대놓고 비하하거나 비방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홈쇼핑 보면 잘 나오는 표현인데 국내 유일 최고 뭐 완벽한 뭐 이런 거는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너무 자기 비하하거나 부정적이거나 겸손한 것도 좋지 않아요. 추상적인 것도 안 좋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만드실 때 보면 아주 좋아요 이런 거보다는 뭐 몇 프로가 선택한 거, 그 다음에 사용자들로부터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몇 명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중언부언 하시는 거는 안 되고요. 청중을 무시하거나 민망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예의가 안 돼 있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또 발표할 때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외모, 또 용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보통은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색 계열의 그 자켓을 많이 입고요. 이게 아마 면접에 거의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실제가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신뢰감 형성 부분에서는 좋긴 하지만 인상을 각인시킨 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성의 경우는 뭐 스카프라든지 남성의 경우는 넥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약간의 포인트나 또는 이제 그런 약간 눈에 인상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사용하는 게 좋겠죠. 머리는 단정하게 하고 남성의 경우는 이제 면도 같은 거, 그다음에 양치질도 반드시 하셔야겠죠. 그다음에 상의 단추 바지 지퍼 확인하셔야 되고 개인 사물을 너무 이렇게 많이 들고 가는 건 좋지 않아요. 간단한 손가방 정도에다가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지가 의외로 소속감 표현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배지를 착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입장 전에 거울 보고 최종적인 점검 반드시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 있는 자세, 이제 어떤 게 좋을까요? 이제 약간 45도 각도가 좋습니다. 너무 정면에 있는 것보다는요, 그렇게 좋고, 간혹 이제 발표를 하는 경우는 너무 그 스크린에 이렇게 봐서 청중들에게 등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좀 지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거나 산만한 자세, 그 다음에 너무 떨어져 있거나 이런 자세들은 조금 주의하셔야겠죠. 그래서 약간 비스듬하게 마주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발을 약간 벌려서 이렇게 흔들흔들 안 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의외로 이제 여학생들을 제가 관찰을 해봤더니 이제 그 헤드뱅잉이라고 그러죠.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쓸어 올립니다. 학생들이. 머리가 긴 경우에는. 그리고 묶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아나운서들 대부분이 머리가 길더라도 묶고 나오죠. 이게 머리가 옆에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집중력의 차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움직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액션하는 것보다는요. 자, 이제 바디랭귀지, 몸동작, 발표자의 어떤 몸동작, 이제 저도 많이 사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최상의 시청각 자료입니다. 그래서 반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잘못된 자세는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청중하고 아이 컨택 안 하는 자세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바람직한 건 이제 좀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시고요. 약간의 미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적극적이면서도 안정된 자세를 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 컨택입니다. 아이 컨택. 자, 이제 우선 청중을 딱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스크린을 보는 건 좀 적당하게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시선을 자주 바꾸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중을 주시하면서 약간 한 센텐스 단위로 오늘 이 시간 강의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강의는 뭐 10분 동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약간 지그재그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손동작과 목소리를 한번 볼게요. 이제 손동작은 너무 뭐 팔짱을 낀다든지 앞으로 막 이렇게 모은다든지 뭐 뒷짐진다든지 이런 건 좋지 않고요.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이런 것도 안 좋고 그다음 너무 이제 어설프게 하는 것도 안 좋죠. 막 이렇게 이제 제가 이때 예를 많이 들긴 하는데 말이 잘 안 되면 이렇게 손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그걸 좀 자제를 하시면 좋겠죠. 자연스러운 건 손은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배웠잖아요. 손 기호 뭐 스윕이나 뭐 컴패리전이나 뭐 타임라인 이런 거 배웠었죠. 그런 것처럼 의미 있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절도 있게 움직이고 필요할 때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목할 땐 당연히 손바닥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목소리는 너무 크거나 작은 것도 안 좋고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단조로운 것도 안 좋죠. 이제 덜덜덜 떠는 것도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발음은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리가 약간 큰 편이기는 한데 너무 크다 보면 약간 좀 피로감이 또 몰려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데 조금 강조하는 거는 약간 이렇게 쉬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는 뭘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름적으로 이제 장단 고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집중해 주시고요. 또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언어 습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좀 속어나 이런 거는 뭔가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약간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표준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거의 다 들으셨어요.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나만의 퍼스널리티를 만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이 컨택입니다. 아이 컨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 컨택을 청중에게 반드시 하는 게 필요하고요. 깊숙이 지그시 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센텐트 위주로 하시고 지그재그법. 조금 약간 소통할 수 있는 형태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만의 음성 스타일을 만드시면 좋아요. 저도 약간 스피치 할 때는 좀 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평소 단어, 말하는 것보다 전화 목소리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 나름의 약간의 팁. 저는 이제 장단, 고절을 많이 쓰는데, 그런 걸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손동작. 네, 저도 손동작을 되게 잘 쓰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뭐 강조할 때 우리 했었죠. 뭐 이렇게 뭐 넘버 1 표시하는 것도 있었고, 첫째, 둘째, 셋째, 상승하고 있지만 하강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앞으로, 미래로 이렇게 하는 것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스처는 말 그대로 어떤 그 진짜 언어에 대한 표현이니까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3분 스피치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여기다가 예시를 해드렸는데요. 왼쪽에 있는 주제, 내 인생의 그 순간, 전공 선택의 이유, 나의 특별한 취미, 나의 쇼핑 노하우, 최고의 친구, 나의 멘토, 나의 어릴 적 꿈. 이 주제가 왼쪽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카테고리는 금연지역 확대, 난민 수용 제한, 인터넷 실명제, 젠틀리피케이션, 열정페이, 조기 유학. 자, 왼쪽은 뭐죠? 신변 잡기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원고 쓰기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청중들이 재밌어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좀 막 쇼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야 뭐 쇼핑 노하우에 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어려워요. 근데 오른쪽은 솔직히 아마 쓰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냥 뭐 난민 수용을 제한해야 됩니다. 왜 제한해야 되는지 이유도 찾아야 되고 논리도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어려운 건 있지만 이건 어때요? 나중에 설득을 하거나 동기부여를 하거나 그러니까 청중과 뭔가 청중에게 약간의 물음표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화두를 던지긴 좋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양쪽에서 하나하나씩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냥 편하신 대로 우선은 스피치에 초점을 맞추셔서 본인이 쉽게 원고를 쓰실 수 있는 걸로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르고 나서 간단하게 원고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보고 읽는 건 안 되지만 네, 읽더라도 스피치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 강약, 고저 이런 것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원고 없이도 한번 해보시면 본인들의 말 습관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스피치 할 때 큐카드를 쓰는 거예요. 큐카드. 큐카드가 뭐냐면 주요 내용을 이제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너무 원고를 다 써놓으면 이거 원고를 보고 줄줄줄 읽어요. 그럼 굉장히 매력이 없는 스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내용들만 적어놓고 힐끗힐끗 보는 거죠. 힌트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피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원고를 작성을 하는데 읽지는 마세요. 읽으면은 뭐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스피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녹음을 한 다음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여러분들이 3분 스피치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 녹음된 파일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필요한 건 뭘까요? 네, 찍어서 올리셔도 됩니다. 동영상을. 그리고 그걸 본 본인의 소감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스피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배웠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게 쉽기도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또 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여러분의 스피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후에 하는 스피치가 조금 더 청중들과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스피치가 되길 기대합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프레젠테이션 스피치에 관련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